자, 그 다음에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는 사실 교과서를 충실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활동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30분만 주목해 주세요. 활동 1번. 자,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 쓰는 과정을 좀 살펴보자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글을 쓸까? 글쓰기의 과정을 좀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정우가 관심을 갖게 된 사회적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자, 헤럴드 경제 신문을 봤나봐. 가짜 인간관계 지겨워. 누리소통만 탈 때 진짜가 그리워. 라고 했어. 자, 누리소통망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늘었는가? 라고 물어보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했어. 그럼 일단 거기 누리소통망이 좀 어떤 상황이냐면은 조금 피상적인 것 같아. 피상적. 이해되니? 좀 피상적인 것 같아. 자, 오히려 힘들고 외로울 때 누리소통망에서 아무렇지 않게 펼쳐지는 음식과 여행들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기도 한다. 되게 피상적 관계이면서요. 심지어 뭔가 이게 상대적 박탈을 유도해서 뭘 불러일으키냐면 소외감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 마라탕 처먹었다 이런 식으로 막 올리면 씨발 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인기 누리소통망 운영자였던 땡땡씨도 비슷한 이유로 누리소통망을 끊었다. 자, 피상적 관계여서 즉 뭘 털어놓을 수 없어? 속마음을 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퇴를 했고 이러한 소외감이 드니까 탈퇴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는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지만 털어놓을 친구가 얼마 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게 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만 1000명이 넘는데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쌤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딱 2명 있습니다. 2명. 인간관계 잘못 생겼나요? 아니요.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에서 친구가 될 때까지, 쌤한테 친구가 될 때까지 되게 기준이 빡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정성을 다하는 친구한테 내가 정성을 2배로 주거든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친구에 들어오는 친구가 일단 확실하게 한 놈, 나머지 한 놈 더 있는데 그 한 놈은 진짜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은 그런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관계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 직장인 땡땡씨는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해져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방법조차 잊은 것 같다. 앞으로 인생에 진짜 친구 한 명이 더 만들고 싶다라고 밝혔다. 반성하는 거지. 그리고 정우가 뭐라고 하냐면 신문 기사에서는 누리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목하고 있구나. 형광펜. 그러니까 정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봐. 이 피상적 관계가 상대적 소외적 박탈감 넣는 거. 이런 부분들, 즉 누리소통망의 무슨 점? 부정적 영향. 그러면 요게 인간관계에 무슨 영향이에요? 부정적 영향이에요. 인간관계 부정적 영향이야. 하지만 나는 누리소통망으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면서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졌는데. 그럼 봐봐. 여기에 대해서 정후는 긍정적인 관점을 얘기합니다. Yes! 긍정적인 관점을 얘기해요. 됐노? 다음! 이 사안에 대한 내 생각을 글로써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논의해 봐야겠대. 자, 갑니다. 자, 정우가 쓸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정리해보자. 형광펜. 이게 작문할 때 중요해. 뭐냐면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글의 목적을 딱 정확하게 설정해야 돼.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런 글이고요. 이 글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예상 독자를 정해야 돼. 봐봐. 나한테 쓰는 글이야. 근데 야, 잘 들어봐. 이러면 되냐? 안 되잖아. 표현도 달라져야 돼요. 이해했어? 자,
누리 소통망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목적이 뭐래? 설득이래.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아니야, 그 긍정적 관점으로서 뭔가 좋아 라는 걸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얘를 설득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누리소통만 자주 이용하는 학급 친구들이야. 자, 갑니다. 수집한 자료 봅시다. 자, 자료를 좀 요약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자료 1번을 보니까 전문서적이에요. 전문서적. 읽어볼게. 누리소통망을 이론적 관점에서 정의한 대표적인 학자 보이드와 앨런슨이 발표한 2008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누리소통망은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도모하며 이러한 연결망을 아우르는 웹 기반 서비스로 스스로 규정하였다라고 했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전문 서적에서 봤다시피 첫 번째, 얘 요약을 하지.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도모했다. 즉 사람을 연결하는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 이해했어? 이거를 도입해서 얘기를 하겠대. 나중에 확인해보자. 도입해서 얘기를 하겠대.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2번이에요. 뭐예요? 통계 자료입니다. 그럼 봐봐. 피상적 관계. 관계 연결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 요거 딱 반대되지. 갑니다. 최근 3년간 누리소통망 이용률 추이를 보았어. 그래서 누리소통망 이용률 증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자료. 그럼 봐봐. 요게 요약하면 이용률 증가야. 근데 얘 but 필요 없음이야. 왜? 얘도 인지는 하고 있거든.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이에요. 보통 3개 나오거든요. 3개 나왔지? 3개 나와요. 소셜 다이닝, 인간관계 1인 가구. 소셜 다이닝이란 누리소통망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문화를 뜻하는 말로 국내에서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약 5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바쁜 일정을 쫓겨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혼자 즉석식품으로 끼니 때우는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에는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인기를 끌었다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되게 긍정적인 면모, 이게 정말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뭐가 나오냐면은 관심이 비슷한 사람끼리 관심이 비슷하면 뭐가 가능한 거야? 관심이 비슷하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야. 난 이거 좀 잘 써볼게요. 이 부분이요, 선생님 생각할 때 되게 잘 쓸 것 같아. 설득용으로. 뭐냐면 오히려 시대가 1인 가구가 증가해.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인데 오히려 SNS 활동을 하니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다 보니,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히려 인간관계를 뭐 한다? 관계를 강화한다 라는 자료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해했어?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모. 오히려 바빠서 이 연결이라는 거, 직접적인 연결이라는 걸 잘 못 느꼈던 사람이 이 인스타나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만나서 뭔가 연결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걸 얘기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도입부에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사례로 제시한다. 그래서 요게 도입, 요게 사례로 제시를 한다. 그럼 나중에 글 한번 봐야겠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정호가 작성한 개요를 살펴보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점검해보자. 자, 누리소통망이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싶어. 먼저 누리소통망이 등장하여 나타난 변화에 관련한 내용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전개해야겠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오케이?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누리소통망이 등장하여 나타난 변화. 그러면 첫 번째는 봐봐. 누리소통망
등장해서 변화가 있는 거를 시간순으로 제시하려고 한대. 시간순으로 제시하려고 한대. 또 구체적인 사실을 활용하여 주장과 이유, 근거를 중심으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말인데 이제 이런 걸 좀 쓰겠다는 소리겠지. 갑니다. 주제 갑니다. 누리소통만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누리소통만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주는 누리소통망. 그랬을 때 인간관계를 강화해주는 누리소통망. 여기까지 됐어? 현대사회에서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 얘기해서 뭐예요? 해소하는 방법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뭐가 중요해? 누리소통망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니 그거 좀 빼야 될 것 같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그랬을 때 주제와 관련성이 좀 달라지니까 좀 뺀다. 아시겠죠? 그럼 거기 나오면 시간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그 다음 논리적 순서, 구체적인 예 제시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오늘날 누리소통망인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만큼 그 부작용 또한 있기 마련이다. 부작용 존재하는 거 인정하지. 특히 누리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형식적일 뿐이고 현실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누리소통망이 타인과의 연결을 도모한다는 보이드와 앨리슨 결의와 상반된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부정적인 것일까? 자,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던 옛날에는 시간순 시공간 제약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봐봐. 한번 써볼게. 옛날은 관계에 뭐가 생겨? 제한이 생겨요. 관계에 제한이 생겨. 됐니? 물론 20세기에 전화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자, 20세기 전화기 그래서 일부는 극복. 이해됐니? 그 역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한정될 뿐이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하지만 21세기 누리소통망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럼 봐봐. 얘는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21세기의 SNS는요. 범국가예요. 납득? 나 미국인이 뭐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잖아. 그죠? 우리는 누리소통망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나기 어려운 연예인이나 기업 대표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누리소통망은 우리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준다. 이해했어? 예시 들은 거지.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준다. 그래서 통계자료 같이 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누리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일시적이거나 형식적 관계로만 그치지 않는다. 형식적 관계로만, 피상적 관계로만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써야 돼? 이 사례 써야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셜 다이닝 문화는 누리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현실의 실질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누리소통망에서 만난 사람들이 식사를 즐기며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나눔으로써 인간관계에 깊이를 더한 것이다.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자, 또한 2023년 4월에 한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때문에 이재민이 발생하자 누리소통망에 이재민이 돕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접한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선행이 퍼져나왔다. 긍정적 인간관계 사례를 더불어서 더 제시하고 있죠. 이러한 사례들은 누리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이지만은 않으며 누리소통망을 활용하여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납득? 오케이? 누리전 순서에다 전개했죠. 예시를 점점 더 추가하면서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누리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부정적 기능을 보도한다는 내용은 좀 있죠. 하지만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에 너무 몰입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일 뿐이며 누리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룬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즉 부정적 기능도 너무 인간관계 이러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대. 사용자 스스로 누리소통망을 균형감 있게 활용한다면 더 나은 인간관계,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납득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에 해당한 답은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썼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적용하고 연결 짓고가 알겠죠? 내가 연결 지었잖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쓰기라고 되는데 이거는 자신이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파트는 본인이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끝났는데 이 감나무 파트와 그 다음에 백상로별고 거기 파트에 해당해서 조금은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존재해서 그 파트만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내가 1학년들한테 한꺼번에 제공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본인 영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쭉쭉쭉쭉쭉 넘기다가 본인 거에 해당하면은 스탑하고 영상을 공부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영상은 아마 수요일날, 너네가 보는 게 아마 수요일날 볼 텐데, 수요일날 아마 올라갈 거예요. 수요일날. 자, 감나무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감나무. 아까 늙음에 대한 회한과 한탄이었지. 감나무. 감나무에서 이 화자. 감나무에서 화자.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지? 고향집 감나무. 아까 타향살이 할 땐 잘 몰랐다고 하잖아. 그때 뭐 아버지가 하셨나 보지. 그죠? 내가 그 파트를 디테일을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타관에서는 그 말씀을 잘 몰랐다 이거야. 이해했어? 타지에서는 화자의 현재 위치는 내가 타양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늙으면서 이제 고향집에서 감나무를 따면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그걸 잘 몰랐대. 왜? 그때 좀 젊었나 보지. 그죠? 자, 고향집 감나무. 미안합니다. 화자의 지금 현재 위치는 고향집 감나무예요. 아시겠죠? 고향집 감나무. 올라 감을 따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도 이 내용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가 저런가 되게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겠냐면은 화자의 현재 위치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화자의 현재 위치는 고향집 감나무를 따는, 이제 고향집의 감나무를 딴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타양에서는 그걸 좀 잘 몰랐다. 자, 그래서 화자의 현재 위치 고향집 감나무로 선생님이 그냥 딱 못 박아버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일을 했냐면 아버지가 일을 했어.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어. 근데 그거를 내가 타지에서는 인식을 못했어. 아마도 추론해보지만 합리적으로 아직은 젊었기에? 그때 당신은 몰랐다 이거야.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 따보니까 아버지 레전드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이제 늙어버린 감나무와 자기를 동일시 여기면서 나 똑같이 아버지와도 동일시 여기는 거지. 야 이제 고목이 됐으니까. 납득됐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회환, 그리고 자신의 늙음에 대한 자각과 쓸쓸함, 세월의 흐름에 대한 체념적 수용과 무상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절실히 드러낸 게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거든. 희생과 헌신했다 아버지, 진짜 대박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늙음. 늙음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좀 무상감을 지닌다. 요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정도 알면 충분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이해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 그 작품 자세히 보기 써놨으니까 꼭 나랑 약속. 이거 안 하면 당신 시험 못 볼 거야. 작품 한눈에 보기와 작품 자세히 보기로 무조건 한번 지문 내용과 연결 지은 다음에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해놓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